안녕하세요. 독쌤TV의 독쌤입니다. 신기하게도 수업 시간에 나왔던 질문을 어떤 분께서 댓글에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동영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다음번에 업로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좀 빨리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많이 했는데요. 주로 했죠. 근데 요새는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고 난 이후로는 온라인 수업도 다 하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의 수업이든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간에 제 경험상 설명이 길어지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더 헷갈려 하더라고요. 주제 하나당 한 5분 정도 그래서 시간을 할애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대신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 말은 꼭 하죠. 신기한 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오늘만 설명하고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꼭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구나 생각했는지 바짝 긴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너무 자주 써먹으면 안 통하니까 가끔씩 써먹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법을 설명할 때. 여러분, 오늘 문법은 정말 중요하니까 딱 한 번만 설명할 거거든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독일어 전치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전치사 비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문법 용어는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잘 풀어보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치사는 한자로 된 문법 용어잖아요. 전치사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앞에 두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의 위치를 나타낸 전치사. 그래서 어떤 말의 앞에 오는 단어를 뜻하는 거죠. 독일어로는 프레포지치온이라고 하는데 프레라는 거는 주로 어디 앞에 아니면 뭐뭐 전에 이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포지치온은 어떤 위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하고 똑같죠. 프레포지치온. 어떤 말 앞에 놓이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문법 용어를 좀 더 쉽게 누가 풀어주면 참 좋을 텐데. 전치사는 한글에는 없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한글에는 조사가 있잖아요. 대신에 단어 앞에 오는 것과 단어 뒤에 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한국어에는 은는 이가 가 등등 어디에 뭐 누구에게 이런 것처럼 조사가 있듯이 독일어도 표현하고자 하는 말의 뜻에 따라서 전치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는, 어떤 때는 이가 이렇게 달라지듯이 전치사에 따라서 뒤에 오는 명사 앞에, 그러니까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관사의 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독일어에는 4가지 격이 있어요. 노미나티브, 게니티브, 다티브, 아쿠사티브 이렇게 있는데 전치사에 따라서 노미나티브는 안 쓰고요. 게니티브를 전치사 뒤에 게니티브를 쓰는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 뒤에 다티브를 쓰는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 뒤에 아쿠사티브를 쓰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다시 요약해드리면 전치사라는 말은 어떤 단어 앞에 오는 위치가 어떤 단어 앞에 온다 그랬어요. 표현하고자 하는 말에 따라서 전치사는 격이 달라지는데 어떨 때는 게니티브와 쓰고 어떨 때는 다티브와 함께 쓰고 어떨 때는 아쿠사티브와 함께 쓴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치사 중에서도 오늘은 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비스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요. 비스는 보통 어디까지, 언제까지, 엔드punk트,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장소나 시간에 끝나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을 때 비스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리고 비스는 아쿠사티브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 그룹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숙제를 해야 되지? 명사에는 관사가 전혀 없는 명사들도 있죠. 특정 도시명, 국가명, 날씨, 시간 등등. 그럴 때는 격의 표현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bis 다음에 그냥 내가 원하는 단어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베를린까지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그냥 bis Berlin 이렇게 말하면 되고 로마까지 그러면 bis Rom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bis와 베를린 아니면 비스와 옴 사이에 관사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건 좀 쉽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내일까지라고 하면 그냥 bis morgen, 2월까지 그러면 bis Februa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관사 안 썼어요. bis는
어디 어디까지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라고 했고,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이냐에 따라서 뒤에 게니티브가 올 수도 있고 다티브가 올 수도 있고 아쿠자티브가 올 수가 있다고 했는데, 비스라는 어디 어디까지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는 항상 아쿠자티브와 함께 쓰인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죠.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파트부터 학생들이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비스라는 전치사가 다른 전치사와 함께 쓰였을 때 그때 좀 복잡해지거든요.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스라는 전치사가 zu, in, auf 같은 다른 전치사와 같이 쓰였을 때, 비스는 전치사로서의 역할을 다른 전치사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비스는 무조건 아쿠자티브와 같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언제 언제까지라는 아니면 어디 어디까지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 역할만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su라는 전치사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su라는 거는 목적을 나타내거나 어떤 장소를 나타낼 때, 목적지를 나타낼 때, 목표를 나타낼 때, 그럴 때 쓰이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는 거야. 나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학교가 목적지예요. 그럴 때는 ich fahre zur Schul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어요. 나는 학교 앞에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버스는 계속 다음 역까지 계속 달려갑니다. 그럴 때는 ich fahre zur Schule. 그냥 나 학교 가는 길인데, 나 학교 버스 타고 가는 길인데, 그럴 때 그냥 zu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종점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버스 어디까지 가나요? 그럴 때 이 버스는 어디 학교까지만 갑니다. 학교 앞이 종점이 되는 상황을 말하고 싶을 때는 bis zur Schule, der Bus fährt bis zur Schule 이렇게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뜻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나 학교 가고 있는데가 되고 der Bus fährt bis zur Schule 그러면 이 버스는 그 학교 앞에까지만 운행이 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다시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셨던 분이 적으신 문장을 보면 Ich fahre bis zum Fußballstadion.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전체 텍스트를 본 게 아니라 정확히 100% 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어요. 같은 지하철 안에 앉아 있는데 야 너는 어디까지 가니? 나는 축구 경기장 역까지만 갈 거야 라는 얘기를 굳이 하고 싶을 때는 Ich fahre bis zum Fußballstadion. 거기까지만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간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축구 경기장에 간다는 걸 말하고 싶을 때는 비스를 빼버리시면 돼요. Ich fahre zum Fußballstadion. 이건 그냥 축구 경기장으로 간다는 얘기고, 축구 경기장까지만 갈 거야 라는 얘기는 비스를 집어넣어서 Ich fahre bis zum Fußballstadion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뜻이 달라져요. 자, 비스라는 전치사는 시간하고도 같이 쓰여요. 언제까지 이렇게요. 근데 이 비스가 주를 만나게 되면요. 최고 뭐뭐뭐 시간까지라는 뜻을 가져요. 왜 야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보통 가끔 하루에 10시간까지 일을 할 때도 있어. 독일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보통. 많게는 9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0시간까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0시간 정도면 이제 야근을 한 게 되는 거죠. bis zu 10 Stunden am Tag 그러면 최고 하루에 10시간까지. 예. bis zu 10 Stunden. 최고 10시간까지 라는. 보통은 주말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Ich arbeite am Wochenende nicht. 주말에 라는 단어는 am Wochenende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말까지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bis zum Wochenende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앞에 부분에서 보통 도시명이나 국가명은 도시나 국가는 뭐 한국, 독일 뭐 이런 국가명에는 관사가 아예 없다 그랬어요. 관사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명사라고 했는데 관사와 함께 쓰이는 국가명들도 때로는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얘기할 때 아메리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die US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메리카는 관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USA는 D가 붙어요. 스위스, 터키, 네덜란드, 이란, 이락 이런 나라들도 관사가 붙어요. 앞에.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라고 묻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이런 단어가 wie lange라고 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fliegen. 그래서 wie lange fliegt man 미국까지 bis in die USA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in이라는 전치사는 Wechselpräposition이라고 해서 이동의 수단을 표현할 때는 아쿠사티브와 같이 쓰입니다. 보통은 다티브랑 같이 써요. 어디라는 뜻을 나타내고 싶을 때 너 어디에 있어? 나 학교에 있어. 그럴 때는 in der Schule. 그래서 다티브와 같이 쓰여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니? 어디로? 그럴 때는 이동의 수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걸 표현할 때는 in die Schule. Wechselpräposition 꼭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bis zu, bis in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 3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나 오늘 이 얘기 오늘만 할 거라고. 2번 하기 너무 입 아프다고. 그래서 다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강조를 해드리고 bis auf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bis auf라는 단어는 언제 보냐면요. bis auf하고 weiteres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는 걸 종종 봐요. 독일에서. bis auf weiteres는 동의어가 für die nächste Zeit. 그래서 다음 때까지 뭐 어떤 기한이 없어요. 근데 뭐 앞으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bis auf weiteres라는 단어를 보죠. 여기까지는 그냥 요거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이 코로나 수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기한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스는 뭐뭐뭐까지라고 했잖아요. 독쌤. 네, 맞아요. 비스는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다는 걸 표현할 때 bis auf weiteres라는 걸 쓴다는 거죠. 어떤 장소를 나타낼 때도 bis auf라는 걸 써요. 예를 들어서 공장 화재로 공장 건물이 전소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내벽까지 다 타버렸다. 내벽까지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내벽이라는 게 독일어로 Grundmauer거든요. 그럴 때는 die Fabrik brannte bis auf die Grundmauer nieder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실만 하죠. 근데 이거는 독일에서 이런 말을 접해보지 않고 그냥 책으로만 배웠을 경우에 정말 자주 헷갈릴 수 있는 그 문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bis auf를 가지고 있는 말 중에서 bis auf 다음에 오는 단어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 단어 이전까지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독쌤이 좋아하는 BTS가 독일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근데 콘서트 표를 사야 되는데 콘서트 표를 못 샀어요. 야, 콘서트 표가 진짜 마지막 남은 좌석까지 다 팔렸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마지막 남은 좌석까지 이걸 독일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콘서트 표가 정말 마지막 좌석까지 다 팔렸더라. 콘서트 가봤더니 콘서트 자리가 마지막 자리까지 꽉 찼더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Die Konzerthalle war bis auf den letzten Platz voll. bis auf den letzten Platz. 마지막 자리까지. 그런데 병원에서 얘기할 때는요. bis auf를 병원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럴 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정말 엄청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독쌤이 bis auf 뭐뭐까지라고 했어? 근데 간호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Ziehen Sie sich bitte bis auf die Unterwäsche aus. 속옷까지 다 벗으란 얘기인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속옷만 남겨놓고 다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옷을 탈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엑스레이 찍으러 가셨다가 이 얘기 듣고 맞자 독쌤이 bis 뭐뭐까지라고 했어. 다 벗어야 돼. 나중에 제 탓하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속옷은 남겨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bis는 뭐뭐까지라는 전치사라고 했어요. 단어 말 그대로 전치사, preposition 말 그대로 단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단어 앞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bis는 원래 아쿠사티브와 같이 쓰이는데 다른 전치사 뭐 zu, in, auf 하고 같이 쓰이면 전치사 역할을 상실하고 전치사 역할을 다른 전치사, bis 다음에 온 전치사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뭐뭐뭐까지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bis가 뭐뭐뭐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라는 뜻을 뭐뭐와 뭐뭐과 뭐 이런 뜻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 bis 40 Minuten spazieren gegangen. Ich bin gestern 30 bis 40 Minuten spazieren gegangen.
나 어제 30분, 40분 정도, 3, 40분 정도 산책을 했어 라고 말을 할 때요. 30 und,가 아니고 30 bis 40 Minuten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40분까지 산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30 bis 40 Minuten 그러면 3, 40분 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부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치사 공부 마지막 단계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뭐 이것만 하면 전치사 공부는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전치사 공부를 정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답답한 고구마가 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전치사와 명사만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전치사 공부는요, 문장으로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로 어떤 명사가 오느냐, 그 주어와 함께 쓰는 동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뭐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를 다 같이 한 번에 묶어서 한 문장으로 만드신 다음에 전치사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굳이 꼭 그래야 되나요, 독쌤? 네, 꼭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요. 영어 공부할 때도 이게 도움이 더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돼요. 그냥 처음에 전치사 공부할 때 전치사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치사 다음에 무슨 격이 오나 외우고 무슨 뜻을 외운 다음에 명사만 잘 붙였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독일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bis auf 같은 거, bis zu, bis in 이런 말들이 생기면서 상황이 애매해지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걸 물론 처음에는 좀 어렵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긴 하죠. 근데 독일어 공부라는 공부 자체가요. 처음에는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예, 여러분 그거는 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독일어 공부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독일어 말만 배운 게 아니라 기초를 좀 단단히 다져두자. 물론 그래서 독일에서 무슨 공사 하나 하면 되게 오래 걸리고 무슨 법 하나 바꾸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서류 하나 뭐 어떻게 뭐 글자 하나 바꾸는 것도 몇 달씩 걸릴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이지만 좋게 본다면 기본을 확실히 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이 나라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저는 좀 배울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